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전문상담 중등의 응시에서 최종 합격하게 된 백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임용에 합격을 해서 지금 최종 합격까지 하였습니다.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저는 학부에서 교직 이수 과정을 밟았고 학부와 병행하면서 5월에 교대 실습을 나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격스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믿기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1차 합격 때도 그렇고 2차 합격 때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나에게 대한 감사와 또 응원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커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럽고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루시아 교수님을 골랐던 이유가 학생들을 세세하게 케어해준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선배들에게 어떤 강사분이 좋으신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 강사분이 나왔지만 루시아 교수님이란 분은 지난번에 합격 관련해서 적중률도 좋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아끼고 챙겨주셨다고 주변에서 들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교수님이 한번 맛보기 강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 스타일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고 강의를 신청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님의 세세한 케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나 교수님의 퀴즈반과 관리반에 함께하게 되면서 이것이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거구나 이를 확인하면서 또 교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케어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의력과 주시는 자료 모두 알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즈반 합류로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준비하면 좋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복습도 되고 제 부족한 부분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매번 준비를 잘 해오셔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같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퀴즈반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다른 강사분 커리큘럼이었으면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커리큘럼이 전 되게 알차고 꽉 차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이 다 안 이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마침 안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안 이어져도 나중에 외워지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때쯤에 가서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1차 시험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잘 합격하였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시기별로 공부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1화부터 6월까지는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외워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4과목이나 되고 공부하고 외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한 번에 암기하고 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상 심리학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각 DSM의 진단 기준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범주별로 어떠한 장애들이 있는지를 먼저 외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장 중요하고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암기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7, 8월부터는 교수님께서 서브노트 강의로 바뀌긴 하였는데 핵심 노트 강의에서 요약을 해주시고 또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습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과목의 복습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14과목이 모두가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비중이 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심리학이라던가 이상심리학이라던가 성격심리학 같은 과목들 또는 심리검사 같은 과목들 뭔가 제 기준에서 이 과목들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 메이저한 과목이구나 우선도가 제일 높은 과목이구나 또 그 다음 우선도 높은 과목 이런 것들이 있구나 스스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도가 제일 높은 과목에 대해서 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고 상대적 우선도가 낮은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공부하는 식으로 제 계획표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에 있어서는 교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복습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수업 때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하여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표를 기반으로 내용들을 복습하고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알려주시는 공부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수업들로 골라서 수강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4학년쯤 되면은 어떤 과목이 나를 괴롭히겠고 또 괴롭히지 않겠구나 정도는 감이 오잖아요. 이를 활용해가지고 이 수업은 들어도 내가 임용고시라는 큰 도전을 했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생 실습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 있는 시간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동기적인 부분에서 큰 힘이 되었었고 내가 진짜 교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더 오래 하거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공부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더 플러스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당면한 시간들과 직면해 나가는 사건들을 어떻게 저희가 명명하고 이름 붙이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이를 잘 활용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 시험 자체가 1차에서는 많은 양에 대해 암기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풀어 쓰고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물어보는 게 저희 전문 상담 교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암기 또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해에서는 좀 강점이 있었지만 암기 부분에서는 좋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이를 잘 보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서브노트를 활용하실 때 검정색 마카 같은 걸로 전자칠판에 조금씩 가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한테 이를 복기시키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저걸 잘 활용하면은 나도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그다음 제 전공을 공부할 때도 그 로우라이터라고 하이라이트랑 반대로 검정색 얇은 펜이 있거든요. 이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각 개념의 핵심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워놓고 나서 오히려 책을 읽을 때마다 이를 인출하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초반에 시행착오로 배수진 친다는 마음으로 다 지워놓고 답을 안 써놨었는데 나중에 2주 뒤에 보니까 다 까먹었더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보강해가지고 지워놓고 아래도 답을 써놓고 하면서 읽을 때마다 인출하려는 연습,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인 암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검정색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거 보시면서 책에 많이 지워져 있네 이런 식의 반응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꿀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장소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집 앞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좀 있었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갔어가지고 이동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잘 안 이어지는 부분들 과목별로 이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혼자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녹음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은 아들러가 말한 기본적 오류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철이라던가 버스에서 들을 때마다 저도 인출해내고 이런 부분들에 약했던 부분인지 하면서 시간이 쌓이고 보강이 되면서 부족한 암기들에 대해서 잘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부담이 되시면 요즘 텍스트를 녹음해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네이버 클로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부분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를 조금 더 듣고 싶은 목소리로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실 월드컵 때 좀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매력성도 있었지만은 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다 힘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교생 실습 기간에 만났던 학생들의 응원을 기억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속상했을 때 제 마음이 꺾이지 않게 열심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저희의 공부 레이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 잘 유지하시면서 꺾이지 않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면은 저는 자기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성찰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자기 성찰이랑 자기 비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부하는 방식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메꿔야겠다로 가면은 자기 성찰이 될 수 있지만은 나는 이러한 부분을 못하니까 난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같은 생각으로 간다면은 자기 비하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험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비하까지 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최대한 이를 지향하고 자기 성찰에서 멈추시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비도 가지면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들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기 비하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자기 자비로 긴 수험 기간을 열심히 그리고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수험 생활에 뛰어든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꼭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저는 작년 2월에 제일 잘한 선택이 있다면은 아마 루시아 교수님 강의를 골랐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라는 힘든 기간 속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고 당연히 강의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잘 이해되고 제 동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약간 홍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좋아가지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약간 내돈내산 이런 느낌처럼 소개시켜드리고 싶으니 꼭 한번 교수님 맛보기 강의 들어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 혹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으로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